다음은 김익재 경상교수님께서 양의 석각 전시관 콘텐츠에 관한 참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김익재입니다. 제 발표문을 보고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금년 2020년 1월에 남해 서곡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해의 아름다운 비경과 풍부한 지역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군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불과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불과차도는 양아리 석각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명칭인데요. 제가 2013년에 이 양아리 석각을 주제로 해가지고 서불과차도라는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불과차도의 작가로서 여기에 의견을 조금 보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서불과차도라는 책을 쓰기 전부터 서불과차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서불과차도를 여러 다각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다가 결국 글을 쓰게 됐거든요. 소설을 쓰게 됐거든요. 소설을 쓰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이 서불과차도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양아리 석각 전시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전시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까,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게 아마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좀 의견을 보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양아리 석각 관광 자원화는 참 좋은 얘기인데 사전에 준비한 게 준비가 과연 충분하냐? 그걸 한번 저는 짚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금 남해군에서 수립한 이 계획, 양아리 석각, 서곡공원 조성 기본 계획은 아주 야심차게 추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그런 계획일 겁니다. 제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만 어떤 계획이든지 그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가 그거를 서불과차도라는 소설을 쓰기 전에 당시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박창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현장을 육지나 바다나 할 것 없이 여러 차례 답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있고, 장차 어떻게 이곳을 발전시키겠다, 관광자원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여러 차례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금 상기하면서 제가 몇 가지, 큰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자그마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서불과차도의 인지도가 외부적으로 너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서불과차도를 아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첫 마디에 나도 압니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해군은 서곡공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남해와 인연이 없는 외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해 국민들조차도 서불과차에 대한 인지도가 지극히 낮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다고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필자는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현재의 남해 국민은 물론 외부에 거주하는 남해 출신 인사들을 만날 때면 의뢰 서불과차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서불과 차도라는 책을 쓰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길 때 책 제목을 서불과 차도로 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는 서불과 차도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이름으로 바꾸자. 보물섬으로 바꾸자. 뭐 다른 알기 쉬운 이름을 바꾸자 했는데 저는 끝까지 서불과 차도를 고집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불과 차도라는 이름을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서불과 차도로 밀고 나갑시다 해서 서불과 차도로 결정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요즘에는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서불과 차도를 학생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혹시 서불과 차도가 뭐냐? 칠판에 서불과 차도 안 하고 5글자를 딱 써놓고 이거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한 단어로 서불과 차도라고 읽어내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불과 서불 앤드 차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어도 그럼 서불이 뭐냐 하도 서불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불과 차도라는 책을 그때 학생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서불과 차도라는 책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지 뭐 사든지 해서 그 책을 읽어보고 3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3주 뒤에 독후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요즘 그 책을 제가 썼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런 책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영 표정이 안 좋습니다. 무슨 대학생들한테 독후감을 쓰자는 이런 얘기를 하냐? 무슨 소설책을 읽으라고 하냐? 굉장히 불만이 많은 표정인데 3주 뒤에 그 레포트를 낼 때가 되면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을.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정말 가보고 싶고 이게 사실이냐 그냥 소설이냐 얼마나 여기에 그 사실과 이게 그 픽션과 넌픽션이 얼마나 섞여 있냐 이런 게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성공적이거든요. 제가 해마다 학기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원동력이 그런 겁니다. 자신 있는 거죠. 애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라, 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 알리면 괜찮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서불과 차도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뭐 얼핏 서두부터 제자랑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알리라는 거예요. 서불과 차도를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시관을 짓는 것보다 서불을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주제가 주로 그렇게 흐를 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시관을 지어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흉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홍보가 먼저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인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2013년도에 그 소설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남해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중국 서북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술대회가 열리니까 참관하러 왔다가 진짜 서불과 차도라는 석각이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해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귀포에 기증하려고 준비했던 서불 석상을 지금 남해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서불과 차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얼핏 생각해 요즘 가장 와닿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를 찍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알리면 그걸 세상에 알리면 그 다음은 홍보를 애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그냥 만들어 놓은 세트장도 관광 상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불과 차도는 세트가 아니라는 거죠. 실물입니다. 실물. 실물만 그 서불과 차도 하나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저 위에 부소대가 있고요. 부소암이 있고, 밑에 두모가 있고, 앵강만이 있고, 노도가 있고, 쫙 멀리 나가면 세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불과차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근거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서불과차도라는 그 소설이 바로 그 사마천의 사기와 현재 남아있는 서불과차라는 그 석가, 그 주위, 거제도까지, 제주도까지 완전히 망라에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해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실 거고, 제가 쓴 그 책에도 아주 세밀하게 잘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잘 번역을 해서 엮어놨으니까 그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어차피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관광자원을 만드는 거면 볼거리를 더 훨씬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서불과차도에는 서불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로초를 캐내고 맘먹었던 그 시발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시황의 문제입니다. 진시황이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거기에 그 일에서 자기를 열심히 도와줬던 그 옹방강이라는 그 장군을, 완홍중이라는 그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금인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든, 쇠로 만든 그 동상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에 보면 남해 앞바다에 하나 빠뜨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도 앞에다가 금인을 하나 만들어서 빠뜨려 놓으라는 거죠. 빠뜨려 놓고 그쪽에다가 해저 관광선을 띄우라는 거죠. 요즘은 해저를 볼 수 있는 그런 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자칫 단순할지도 모르는 그런 관광 루트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라. 다음, 그게 노도를 활용하라라는 그런 뜻이고, 다음, 우리한테는 아직 남해 사람들, 그리고 이 남해 서북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서불과차도가 뭐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서불과차도가 어떤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박아주라는 거죠. 서불과차도가 뭐 하는 거냐?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서불과차도가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양아리 석각이지, 그게 정말 서불이 왔다 가면서 그걸 글자를 새겨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불 기례일출이라는 설이 있지만 그 서불 기례일출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왜? 실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강원도 골짜기에 어떤 사람이 서울을 자기 동네에 이미지를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남해에는 기왕에 서불과차도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서불과차도의 이미지, 그것은 남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소가 바로 서불이 활동했던 장소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제가 쓴 소설에 충분히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루트를 개발할 때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영역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서불과차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서불과차도라는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스토리를 훨씬 넓히라는 겁니다. 남의 온갖 장소가 다 서불과차도하고 참 강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꼭대기에 부소대부터 해가지고 부소안, 서불과차도, 두모, 땡강만, 노도, 저기 세종도까지 그 루트를 완전히 관광정화화 시켜놓은 거죠. 더 나아가면 전에는 어떤 계획까지 나왔었습니까? 초창기에는 청도에서 크루즈를 띄운다 했습니다. 남해까지.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거기서부터 오면서까지 섬 하나하나에 다 스토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종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종도에 가서 세종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세종도의 한쪽 기퉁이 모습이 어떤 황제가 딱 옥자에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진시황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종도를 소설 속에서 진황도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진시황의 모습을 거기에 했다는 거예요. 서불 같은 사람이 그쪽으로 지나오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어라, 관광루트를 개발하라, 금인을 만들어서 물속에 넣어놔라. 이게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될 일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허황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실물로 우리가 당장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우선 할 수 있는 서북 전시관에다가 영상 홍보관을 만들어라. 영상 홍보관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거기에 컨텐츠를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서북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지도 몰라요. 서북이 어떤 사람이냐, 서불과 차도가 어떤 것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움직였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우리가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차진, 그 다음 단계의 일이라는 거죠. 우선에는 사람들에게 서불을 잘 알려라. 서불과 차도를 잘 알려라. 그래서 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면 서북에 대한 그런 비석이나 유적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후쿠오카라는 그 지명도 서북의 아들 이름이라잖아요. 서북이 여기 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복강이라, 후쿠오카라.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서북을 이미 일본화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서북과 관련된 만화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서울의 유적이라고 알려진 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남해군은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열심히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영상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 전시관에 두라. 제 뜻은 요약하는 겁니다. 전시관에는 이 서울을 많이 알리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발표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거고, 다시 한 번 남해군, 이러한 지금 행사를 그냥, 벌써 이렇게 만드는 지가 벌써 한 7년? 거의 7, 8년 되잖아요. 이런 걸 그냥 이례적인 행사로 자꾸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그러니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이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한번 크게 한번 나서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저는
남의 분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